자, 이번 시간은 문정의 흙이라는 작품 볼 거야. 감상 포인트부터 먼저 볼게요. 이 작품은 흙이 지니고 있는 모성을 예찬하고 있다. 모성은 엄마의 사랑이죠. 흙은 모든 걸 품잖아. 그리고 뭔가를 갖고 나가잖아. 그래서 그것이 엄마의 사랑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일련에서 화자는 자신이 흙이 이름을 부러워한다면서 흑흑흑 하고 그를 불러본다고 했다. 흙이라는 발음은 마치 울음소리처럼 들린다는 점을 착안하여 심장 저 깊은 곳에 눈물의 냄새가 차오르고 두 눈이 젖어온다라는 진술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연에서 화자는 생명의 근원으로서 흙이 지닌 속성에 대해 예찬하고 있다. 흙은 생명의 태반인 동시에 귀의처이기도 하며, 귀의처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니 얘들아? 돌아가는 곳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 죽으면 어디에 묻힌다고 합니까? 땅에 묻힌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덤? 돌아가는 곳? 한 줌의 씨앗을 한 가마의 곡식으로 돌려주는 곳이다. 자, 씨앗이 뭐가 되기도 하니 곡식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죽었을 때 돌아가는 장소이자 우리가 태어나는 장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3년에서 화자는 울음소리처럼 발음되는 흙의 이름을 부러워하며 모성을 떠올리고 있다. 바로 그 모성으로 인해 흙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는 아름다운 목숨의 메아리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모성이란 자신을 퍼올리는 자기의 희생을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슬프기도 하다는 것이다. 자, 주제는 흙이 지닌 모성에 대한 예찬을 담고 있다. 우리가 이거를 시를 좀 이해를 하면서 가져갈 것은, 이 흙이라는 그 원형적 이미지를 생각을 하면 뭐예요? 씨앗을 이렇게 품죠. 그리고 또 뭐예요? 자라게 하는 곳이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이 기반으로 우리는 사는 거잖아요. 하늘이 뭐 옛날부터 그래요. 음과 양 들어봤죠. 하늘이 양이라면, 그러니까 하늘이 남자라면 땅은 여자. 이거는 남녀 차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속성이 있는 거야, 얘들아. 그렇잖아. 하늘이 없으면 땅이 없고 땅이 없으면 하늘이 없는 거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이 흙이라는 것은 원형적 이미지에서 옛날부터는요, 씨앗, 자라게 하는 것, 그리고 어머니,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의 화자는 그런 속성을 이용해 흙이 베풀어지는 것들을 마치 사람의 모성애다라고 비유한 것이다 라는 거야. 자, 요렇게 이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를 하고 내용 1년부터 들어갈게요. 흙이 가진 것 중에 제일 부러운 것은 그의 이름이다. 자, 화자는요, 누가 부러워요? 네, 흙이 부러워요. 자, 왜 부럽죠? 그 이유가 이제 나오죠. 네, 이름 때문에 부럽대요. 자, 그의 이름이다 라고 했어요. 화자는 흙을 어떻게 표현했지요? 네, 의인화하였습니다. 자, 이름이 왜 부러울까요? 바로 발음하는 거예요. 흑흑하고 그를 불러보게 됩니다. 발음할 때 소리는요, 요렇게 된대요. 마치 이거는 뭐 하는 거 같아요, 얘들아? 우는 소리 같다. 요런 느낌이 들죠. 근데 화자는 이게 너무 좋대요.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글을 한번 불러보래요. 역시 의나 사용하였죠. 자, 뭡니까? 뭐뭐 해라. 네. 자, 명령형 종결 어미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명령형 어미. 자, 그래서요, 우리에게요, 한번 불러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쵸? 자, 말을 건네는 말투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요. 흑흑흑 한번 해보래요. 심장 저 깊은 곳에서부터 눈물 냄새가 차오르고 이내 두 눈이 젖어온대요. 자, 심장 저 깊은 곳, 그리고 눈물 냄새, 그리고 두 눈이 젖어온대요. 왜 그럴까요? 자, 이 흑이라는 이 단어를 부를 때 마치 우는 소리 같다라고 했잖아, 얘들아. 그죠? 이것은 바로 누구의 눈물과 비슷한 거예요. 예, 모성의 어떤 슬픔인데요. 좌절 이런 게 아니라요. 그 사랑, 모성의 정말 애절한 사랑. 그죠? 모성의 애절한 사랑 의미하고요. 또 뭘 의미한다고 했어요? 이 소리가요, 내 귀에는 어떻게 들린대요? 아름답게 들린대요. 아름다운 메아리로 들린대요.
자, 여기서 슬픔은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엄마 생각하면 어때, 얘들아? 눈물 나죠? 왜? 엄마가 되게 고생하시잖아. 하나의 사람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진짜 너무 고생하시거든요. 선생님도 엄마지만 정말 어머니께 존경을 포함합니다. 자, 그래서 슬픈 그 모성이 정말 힘든 그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사랑을 얘기하고요. 그것이 화자한테는 아름다운 메아리야. 비록 우는 소리 같이 들리지만 자기한테는 그렇게 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흙은 생명의 태반이며, 자, 흙은요,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이 뭐래요? 태반이래요. 우리가 아기가요, 엄마 뱃속에서 자라면서요, 엄마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잖아. 뭐를 통해? 태반이라는 걸 통해서. 태반이 없으면 절대로 그 아이는 살 수 없거든. 바로 흙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태반이라고 뭐 하고 있죠? 비유하고 있어요. 자, 은유 사용된 거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생명의 태반이라고 은유하고 있어요. 즉, 생명의 시작이다 라고 하죠. 또한 기의처인 것을 나는 모른다. 기의처라는 건 아까 얘기했죠?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자, 첫 번째 생명의 시작점이자 생명이 뭐 하는 곳이죠? 네, 끝나는 점이래요. 이게 되게 재밌죠, 얘들아. 자, 흙을요. 네, 생명의 시작. 생명의 시작인 동시에, 그리고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의 끝. 즉, 돌아가는 장소잖아요. 그죠? 그래서 태반, 그리고 기위처,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네. 자, 흙이라는 공간의 의미가 그러하다라는 거죠. 인 것을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대요. 우선 이제 화자를 얘기하는 건데요. 화자가 정말 모를까요? 알고 있지요. 다만 그를 사랑한 도공이 밤낮으로, 도공이 뭐 하는 사람이죠? 자, 나는 모른다. 다만 그를 사랑한 것은 도공이 밤낮으로. 여기서 그를 누구 얘기하는 거죠? 흙 얘기하는 거죠. 근데 자기는 잘 모른대. 근데 그를 사랑한 도공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도자기 만드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흙을 사랑하는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 밤낮으로 그를 주물러서 달덩이를 낳는 것을 자기는 본 적이 있다. 자, 무슨 말이에요? 그를 주문다라는 거는 흙이잖아, 흙. 흙을 뭐 한 거야? 재료로 해서 뭘 만든 걸 본 거예요? 네, 도자기. 도자기를 만드는 이 행위를 마치 아이 낳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것을 본 일이 있다. 자, 다시 한번 보자. 화자는 있잖아. 생명의 시작은 생명의 끝, 태반이다. 그리고 귀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기는 모른대. 왜냐면 아직 자기가 귀처로 돌아가진 않았잖아. 죽진 않았잖아. 다는 몰라. 그치만 자기가 보니까 이 흙을 가지고 도자기를 만드는 그 도공의 노력을 본 거야. 그치? 그것을 나는 본 거야. 봤더니 그의 가슴에 한 줌의 씨앗을 또 뿌리면, 자, 본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의 노력을 본 적이 있어.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드는 걸 나는 본 적은 있거든. 또한 그의 가슴에 한 줌의 씨앗을 뿌리면, 그의 가슴은 누구죠? 흙의 가슴이죠. 예. 한 줌의 씨앗을 뿌리면 철되어 한 가마의 곡식이 돌아오는 것도 나는 봤다. 그러니까 수확을 한다는 얘기죠. 씨앗을 뿌려서. 흙의 일이므로 농부는 그것을 기적이라 부르지 않고 교묘하게 농사라 부른다. 자, 뭐가 하는 거예요? 농부가 하는 일이 아니라 흙이 하는 일이다 라고 해. 자, 흙에 그 밖에 하는 일들을 본 거야. 화자는요, 뭘 본 거죠? 자, 도자기, 예쁜 도자기라는 것을 만드는 도공의 노력을 봤고요. 그리고 자, 씨앗이, 하나의 한 줌의 씨앗이 뭐가 된 것도 본 거예요. 곡식이 되어서 하는 것도 봤어요. 네, 이게 본래 원래 흙의 역할이기도 하죠. 그죠? 하지만 여기 공통된 속성이 있어요. 뭐죠? 뭔가를 만들어내서 낳았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쵸? 도자기를 낳았고, 씨앗이 곡식이 돼서 자라고. 뭐죠? 네. 자, 그리고 씨앗을 자라게 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 엄마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모성과 닮았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이 흙의 어떤 역할과
그리고 흙의 사용을 통해서. 그래도 나는 흙이 가진 것 중에 제일 부러운 것은 그의 이름이다. 뭐 하고 있어?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야. 1년에서 뭐 한다고 했니? 부럽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부러운 것. 그죠? 네. 역시 마지막 연에서도 어떻게? 부러운 건 그의 이름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얘들아? 그렇지. 수미상관이라고 부르는 거야. 수미상관의 가장 큰 특징은 뭐죠? 통일감을 주고요. 시의 안정감, 그 다음에 어떻게 형식이 있어요? 네, 강조, 운율 이런 형식이 있어요. 이런 효과가 있어요. 자, 역시 그의 이름이 가장 부럽대요. 흙의 이름이요. 의인한 거죠. 똑같이 불러보면 눈물 세저 깊은 곳에 슬프고 아름다운 목숨의 메아리가 들려온대요. 내가 느꼈을 때 흙이 가장 진짜 좋은 것, 예찬하고 싶은 점은 이름이고 그 이름을 통해 우는 듯한 저 근원에서 나오는 그런 게 들린대. 슬프고 아름다움. 자, 슬픈데 아름다움 있을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모순이 된단 말이야. 이 말이 안 돼. 슬프면 뭐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뭐 잔인한 뭐 이거는 되겠지만 서로 모순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죠? 자, 생각해보면 말이 돼. 이걸 뭐라고 해요? 역설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봐. 왜 흙을, 그리고 흙이라고 불렀을 때 그의 이름에서 왜 화자는 슬프고 아름다운 것을 느꼈는지, 그 메아리가 왜 들려오는지, 왜 그래요? 흙은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요, 자신을 뭐합니까? 네, 희생하고요, 만물의 생명을 자라나게 합니다. 만물이란 건 이 모든 생명, 이해 갔습니까? 생물이라 썼네. 생명을 자라고요. 그것의 근원이 돼요. 그쵸? 이것이 바로 흙의 속성이고요. 이 모습이 마치 누구랑 똑같은 거예요? 자식을 키워내는 모성과 같다라고 본 거야. 그래서 흙의 노력을 생각하면 참 슬퍼. 왜냐면 너무 힘들게 그것을 키워내거든요. 하지만 그가 만들어낸 것들은 너무 아름답죠. 곡식이든 사람이든 도자기든 간에. 그죠? 그래서 슬프고도 아름답다라고 얘기한 거야. 왜? 다시 한번 희생을 하잖아. 슬프지만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 그래서 아름답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하늘이 우물을 파놓고 두레박으로 자신을 퍼 올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자, 이게 무슨 말이야? 하늘에서 우물을 파놓고 어떻게 한대요? 자신을 퍼 올리는 소리가 들린대요. 즉, 우물을 퍼 올린다라는 건 그 안의 것들은 사라지지만 어떻죠? 하지만 다시 그만큼 그게 채워지거든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 우물을 파놓고 두레박으로 자신을 퍼올린 소리가 들려온다라는 것은요. 뭐예요? 그 안의 것들은 없어지지만 계속해서 그것이 재생되고 재생되고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조금 어렵죠? 그래서 희생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어떤 생명력 이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뒷장 이어서 한번 이어서 볼게요. 자, 다시 이 시에서는요 독특한 점이요 흙이라는 이름 그리고 흙을 발음하면 우는 것 같은 소리를 느낀대요. 그래서 눈물과 같이 이름을 같다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는 흙은 자신을 희생하여 만물을 살리는 모성성을 가지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다라고 하죠? 흙을 생각하면 슬프고도 아름답다 역설적으로 얘기한 거죠. 자, 흙의 속성은 다음과 같대요. 생명의 시작, 그리고 기위처 돌아갈 곳, 그리고 달덩이, 일종의 만드는 재료, 근원, 그리고 노동에 대한 보답, 그리고 하늘에서 퍼올리는 우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희생과 헌신을 얘기하고 있다.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이 작품에서 언급하고 있는 모성성, 즉 엄마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모성은 본성이나 어머니로서의 본성이나 본바탕을 의미하는데요. 어머니로서 본성이나 본바탕의 근원은 자신을 향한 사랑, 희생, 헌신을 볼 수 있대요.
엄마는 태아를 베고 생명을 탄신시킨다는 정에서 뭐예요? 만물을 생성하게 하는 근원적인 공간이라고 볼 수 있대요. 그래서 흙이라는 자연물에서 모성성을 부여하여 이거와 유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결합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왜? 둘 다 뭔가를 품고 뭔가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그럼 그 다음 작품 이어서 한번 풀어볼게요. 공부해보자.